자, 오늘의 민주당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 선대위에 우리 최혁진 부본부장님 저희가 또 전화로 연결해놨는데요. 현장 분위기 알아보고 선거 중간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혁진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매일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3차 아유, TV 감사합니다. 토론회 있었는데요. 3차 네네. TV 토론회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선대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신다면요. 예, 뭐 이제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은 저희 민주당 자체보다도 저희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정치권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렇죠.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을 했고요. 1차, 2차 때도 시종일관 네거티브로 일관해서 적어도 3차 정치 토론회에서만큼은 내란과 계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두고 좀 논쟁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역시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2시간 내내 그냥 허위 사실을 넘나드는 그런 물어뜯기로 일관해서요. 많은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정치에 대한 냉소, 혐오를 갖지 않으실까 많이 좀 걱정도 하고 있지만 이후에 남은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정치 또 정책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네. 여기 나름대로 네네. 정책으로 비전으로 토론하려고 하는데 이 김문수하고 이준석은 완전히 똥통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난장판으로 예.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언론들이 김문수와 네네. 이준석을 질타해야 되는데 질타하지 않고 그냥 서로 네거티브 공방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가요. 아니 누가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만들었냐 이거예요. 뭐 방송에서 뉴스타파 기사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엄청나게 큰 뉴스가 터진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거론했습니까? 거론 안 했어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예. 보수든 진보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한 번쯤 보여주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비전, 통합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끝까지 일관되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어제 사실 가장 좀 국민들이 듣고 나서 충격적으로 들었던 발언이나 장면은 바로 그 이준석 후보의 문제된 네. 발언인데요. 예. 이게 뭐 전반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참 뜬금없던 장면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예. 다만 언론에서는 이거를 평가할 때 이준석 후보가 마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겨냥했다라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 사실관계도 민주당 선대위가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이고 법적 예. 조치까지 감안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금 조치가 대비돼 있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1년, 22년 이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부풀려진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말씀을 하였고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개 숙여 사과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건을 다시 들고 나와서 더더군다나 진보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 마치 그게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했잖아요. 대단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저희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고 이소룡 배우가 나오는 영화에서 네. 그 상대편이 널판지를 날리니까 이소룡의 명대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널판지 따위는 받아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되도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히 바로잡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차후에도 이런 야바위 정치를 다시는 부활하지 예. 못하게 만들 차원에서라도요. 예.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열한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혐오 정치를 불러일으켰던 측면들, 허위 사실들을 확산시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의 의도가 무엇인가? 네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 이제 자기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목표가 그렇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있어요. 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일일이 대응해주면 네.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그렇지. 예. 언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하면서 네. 잘못된 지점들,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되 네. 굳이 일일이 다 대응하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 대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대응을 안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조용한 대응이. 조용한 네.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끔. 네. 네. 아, 네. 그 어제 그 발언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권영국 후보도 그렇고 그런 문제 발언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뭐 귀 기울여 들어주거나 생각을 해주지도 않고 응답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네. 아니 그래서 네. 이준석이 어제 그랬잖아요. 예, 예. 김어준 방송도 좋으니 거기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자. 누구 좋으라고? 예, 예.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예, 예. 토론.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준석이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너무나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들이 좀 생겨났고 예, 그거에 대한 조급함이 다시 혐오 정치를 끌고 들어와서 예, 언론의 노출 빈도를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거 일일이 대응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 이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대목인데 네네. 우리 한국 정치 역사의 최초의 혐오 기반 정치인이에요. 예, 예. 이준석은. 네. 그렇기 때문에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예, 이게 저는 네. 이제 바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 지하를 뚫고 가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네. 이게 대중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기도 해서 요 내용 만나봤고 마지막으로 요거 관련해서 짧게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게 네네. 마치 이준석 후보가 준비된 발언이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평가를 주셨어요. 네네. 근데 갈라친다라는 것은 실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득을 갖기 위해서 갈라치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어제 예. 있었던 혐오적 발언이라는 게 남녀를 갈라칠 수도 없고 세대를 갈라칠 수도 없고 어떠한 진영을 갈라칠 수도 없는 그저 네네. 어떤 혐오만을 담은 발언인데 이게 누구를 갈라쳐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 뭐 남성의 성추행 문제 뭐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갈라치기와는 좀 다른 접근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그런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여성 혐오를 했다. 예. 많은 여성분들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세게 하면 예. 그걸 통해서 다시 자기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여성을 혐오하는 일부 남성 지지층들의 결집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착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20, 30대 남성들도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단지 뭐 이준석이 남성들을 좀 대변해 준다 그래서 일부 지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권 후보라고 하면 국가 전체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언젠간 또 고령자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뭐 김영인 목사님, 뭐 박영식 앵커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대, 30대 이준석을 지지하던 남성층의 이탈이 시작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너무 뭐랄까 도를 넘었고 내가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보고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잘못 짚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어제 그 오전에 있었던 이낙연 전 총리와 김문수 간의 이 개헌연대 공동정부연대 하여튼 네네. 저기 김문수 품에 안긴 거지 이낙연이. 네네. 네. 요거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중도 합리층 분들이 계시다라면 제가 지금 부르는 이름들을 한번 넣고 한번 정치적인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이낙연, 예. 김문수, 네. 이명박, 네. 윤상현 이 조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이질감 느껴지고 이상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폭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정치적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사실 뭐 중도층은 기겁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김문수가 서서히 대선 이후에 자기의 그 국민의힘 안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이낙연 전 우리 민주당 대표님이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질투심이 극에 달하신 게 아닌가. 본인은 명문대 출신의 꽃길을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손영공 출신이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 글쎄,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준 게 굉장히 못 견디게 힘들었던 모양인데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가 뭡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나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손영공 출신이 나보다 더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박수치고 도와주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민주당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야 되고 그게 그것이 DJ의 우리- 정치고 노무현의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또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김문수의 품에 안긴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정책 생명이 끝나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상 그 최근까지 조금 빠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연결했을 네네. 때는 조금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자와 어제자 나온 거 보니까 또 소폭 상승세로 반전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6일 남아 있는 선거 어떤 것이 네네. 변수가 될 것 같고 변수가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은요. 계속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보수 괴멸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막판 보수 결집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한 지난 열흘간 대응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국힘 스스로가 보수 결집의 가능성을 좀 허물어 버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뭐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시고 상당한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결집을 하고 싶었다라면 철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해야 되고 미래 비전 제시해야 되는데 내란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TV 토론회에서도 애매모호함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결집을 할 만한 명분 자체를 스스로 이제 무너뜨리는 데다가 무슨 뭐 통합을 하겠다 하는데 이준석은 나와서 인성의 그냥 끝판왕임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정치 세력이 못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내부에서부터 좀 붕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중도층 분들이 그 사이에 정치적 선택을 좀 유보하고 관망하시던 분들이 이번엔 이재명이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 사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중심 이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고 오늘 저희가 민주당 공약집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분량이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후보께서 계속 왜 늦어졌냐 하면 나는 떴다방 정치 하기 싫다. 선거 때 되면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약집이라고 던져놓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하는 거. 이거는 내 정치 사전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아주 강력한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예. 공약을 준비하는 팀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서부터 해서 뭐 다 따져야 되고 현장 주체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다 물어보고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방대해지기도 하지만 실행성도 굉장히 높고 내용도 아주 섬세하고 깊이가 있는 공약집이 오늘 나가게 되는데요. 예. 막판 6일은 저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골목골목 경청하는 것들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제 정책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요. 부문 공약들을 가지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만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실행력을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만들어내고 지지를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자, 일단 이재명 후보 공약집은요. 네. 네네. 실천 가능성이 9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한번 예.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네네. 공약집은 우리의 미래를 담은 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오늘 이제 6일 남았고 이제 네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선거에 임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네. 매일 김용민 브리핑에서 우리 최혁신 본부장님 연결해서 상황 듣고 있는데 이제 6일 네네. 남았으니까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네. 또 본부장님께 좋은 말씀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혁진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